안녕하세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양심 유튜브 방문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별의별 인간 같자는 것들이 국민의 대표랍시고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선출된 참으로 희한한 세상 도래함에 접하여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머자나 이 나라에 불어닥칠 큰 혼란의 나날들, 김정은의 그림자 어른거릴 섬뜩한 그날들 생각에 눈물 난다고나 할까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행동양심 유튜브 상에 올려져 있는 지난날의 주요 영상물들을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시리즈 형태로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떤 영상물들인고 하니 명백히 서로 다른 죄목의 참으로 최악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들임에도 범죄자 무리들의 부정선거 프레임 작전에 온 국민이 말려든 나머지 부정선거라는 단순 단일 쓰레기 봉지에 넣어 치워버린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조차 없을 것 같은 2020년의 4.15 부정선거 그리고 2021년의 6.28 재검표쇼 그것들에 관한 영상물들입니다. 지난날의 영상물들 2020년의 부정선거 그리고 2021년의 통가리 재검표쇼 관련 영상물들을 말하자면 재방송 형태로 다시 올려보는 이 심정. 글쎄요. 마치 사랑했던 사람 떠나버린 다음 흐르는 눈물 닦아가며 유품 정리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요? 무척이나 무겁답니다. 하오니 재방송이라 나무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참 늦어버린 지금이라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양심 유튜브 방문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최악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 즉 부정선거 관련하여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시대 극히 보기 드문 의인, 즉 의로우신 분 공병호 박사님의 인터넷 신문 공데일리에 2023년 7월 22일 일자 기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또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현, 수고했다고 훈장 받고 퇴직.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 윤 대통령의 덕담에서 다시 생각하는 조재현의 혁혁한 공적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혁혁한 이란 말 옆에 괄호가 붙어 있고 괄호 안에는 물음표가 들어있군요. 눈길 끄는 대목들 골라서 계속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거의 전부 합법적인 투표지로 둔갑시킨 조재현 대법관이 훈장을 받고 퇴직. 4.15 총선 관련 재검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한 인물의 영광스런 훈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 고한다, 무슨 수고를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대통령실 7월 21일 금요일 15시 30분 퇴임 대법관 조재현 박정화 훈장 수여식 4.15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 및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덮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결국 그는 훈장까지 받고 퇴임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 라는 경탄과 탄성이 동시에 저절로 나온다.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현의 얼굴이 훤한 모습이다. 조재현이 받은 훈장은 1952년 제정한 1 내지 5등급으로 구분된 근정 훈장 중 최고로 높은 훈장이다.
지급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재현이 받은 훈장증에는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조재현에게 훈장 정장을 걸어준 뒤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줬다고 한다. 조재현이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 라고 고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4.15 총선이 끝나고 어렵게 이루어진 재검표의 분위기는 그나마 첫 번째 재검표인 인천 연수을만 하더라도 웬만큼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천대엽의 재검표 진행이 못마땅했던지 이후에 조재현이 전면에 나서서 재검표를 진행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재검표장에서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 등을 모두 합법적인 투표지로 덮어버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특히 양산을에서 그의 행보는 노골적, 그 이상이었다. 또한 인천 연수를 재검표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조재현이다. 선거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그냥 선관위의 불법과 비리를 덮어버린 그런 보고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내 눈에는 선관위 불법 비리를 필사적으로 덮기 위해 쓰여진 재검표 보고서였다.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4.15 총선 끝나고 대략 1년 지난 시점에 나는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인들 스스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영구 집권,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2021년 중반 무렵에 이 같은 결론은 운 좋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2017 대선부터 7번이나 행했기 때문에 선거마다 등장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아주 유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아무튼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이 일하던 대륙아주 법무법인으로 복귀하여 계속해서 돈 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륙아주 법무법인은 선관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한국의 모모한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쉬는 동안 대륙아주에서 일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로 인해 후손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의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를 아는 상태라면 부정선거를 덮는 죄에 가담할까 싶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에 알면서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궁금하다.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도 나라 일하는 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 수습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한 통속인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딱 할 뿐이다. 이상 기사 내용 중 눈길 끄는 주요 대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좌파 아닌 좌빨 무리들 깔린 오늘날의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이 함부로 나서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닐 것이라는 생각 들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님 총선 끝나면 말입니다. 부정선거 함부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 시민분들의 열망 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하여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그 내막을 밝혀주심은 물론 2020년의 4.15 부정선거 그리고
2021년에 투표지 바꿔치기 재검표 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는군요. 문 아무개 수준의 그렇고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가히 구국의 영웅급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살아가시려면 말입니다.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영상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영상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